네, 오늘 굉장히 많은 질문들 보내주셨는데, 전부 그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우선 테턴 시기는 기본 2년을 기준으로 알고 시작하지만, 기대한 만큼 호전 상태가 아닐 경우, 아이의 영양 상태를 고려해서 부모 요청에 의한 중단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신데, 사실 식이요법을 얼마 동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간은 사실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효과가 있는 상태라면 결국 발작이 멈추고 뇌파가 좋아지고 그런 상태가 이제 얼마 동안이나 지속이 돼야지 식이요법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계속 괜찮을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돌아올지 그거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2년 정도가 돼야지 발작을 하는 뇌가 발작을 하지 않는 뇌로 바뀌어 나가는 시간 정도가 될 것이다. 이제 되게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발작이 완전히 멈춘 상태라면 이제 치료의 강도를 조금씩 낮추는 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강도를 조금 낮추더라도 그 다음에는 계속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치료 효과하고 치료에 따른 뇌파 결과의 호전 상태하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게 가능할 수 있는데 무턱대고 그, 그 치료 강도를 약화시키면 그만큼 재발의 위험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아이가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합병증이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하고 병의 호전 상태하고를 전부 다 같이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성분 제로의 제품이라고 있는데 탄산수 같은 건 가능하죠. 그리고 이건 영양사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육수나 사골곰탕 이런 것들은 당성분 제로인데 그런 것들은 먹여도 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톤식을 장기로 할 수 없어 끊고 증세가 악화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장기로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발작을 하는 뇌를 치료하는 방법은 식이요법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기로 할 수 없어, 효과가 있는데 장기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끊고 나서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들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식이요법의 핵심이 결국 탄수화물 제한하고 칼로리 제한이기 때문에, 케톤식을 고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탄수화물 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케토니아 같은 그 우유를 추가적으로 같이 좀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식이요법 효과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끌고 나가는 게 가능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은 많이 좀 유동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이제 그 약물 치료, 최근 새로 개발된 약들도 아직 많이 있어서 그런 약물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수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주신경자극 치료 같은 그런 방법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테턴 식이요법이 진행 가능한 최소 나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최소 나이는 지금은 1세 이전이라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 6개월 정도라면 일단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테톤 시기가 반드시 다 효과적인 건 아니라서 일단 3개월, 아주 어린 나이에는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시도를 해봐서
정말 도움이 되고 완전히 좋아지면 계속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고, 도움이 안 되면 2, 3개월 이상 계속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해 보는 거는 6개월 정도 나이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보다 더 어린 나이라고 해도 진짜로 약으로 치료가 도저히 안 되는 상태라면 시도해 보는 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케톤 시기라면서 인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케톤 시기를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이요법을 하면서 경련 양상이 처음 한 달은 좋았다가 6개월 되기 전까지는 다시 악화되었다가 다시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거는 병이 주기가 있는 거지 식이요법이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뇌전증이라는 병은 지속적으로 항상 똑같은 강도로 증상을 갖고 있는 병이 아니라 컨디션에 따라서 좀 악화됐다가 좋아졌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기복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조금 약화됐을 때는 모든 치료 효과가 병 자체가 심하지 않을 때는 치료 효과는 상당히 좋은 상태를 만들 수가 있고, 병 상태가 굉장히 악화됐을 때는 어떤 치료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요법이 일단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중간에 간헐적으로 악화되는 상태라면 병 자체가 그 사이에 기복이 있는 상태로 조금 악화되는 과정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단 효과가 있는 상태라면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하다 보면 조금씩 더 좋아지는 쪽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케톤 식이요법을 하다 부작용을 겪고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케톤식은 아니더라도 기름을 몇 개 먹고 있는데 웬만하면 저탄고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탄고지를 하는 게 일단 케톤 식이요법이 효과적이었다고 하면, 부작용 때문에 중단됐지만 어쨌든 효과적이었다고 하면, 탄수화물 제한하고 지방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식이요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했을 때 아주 강력하게 치료가 됐었다 그러면, 그거의 한 반 정도의 상태로 한다 그러면 적어도 반 정도의 효과는 있을 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탄수화물 제한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열량 제한,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당화 지수 식이요법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식이요법을 변형시킨 거고 굉장히 편하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 그런 방법들도 일부에서 분명히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것을 보면, 탄수화물 제한하고 저탄고지 이런 치료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아이한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잘 먹는 아이라면 이 식이요법을 많이 힘들어 할까요? 케톤 시기를 시작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잘 먹는 아이가 반드시 힘들어하는 건 아닙니다. 잘 먹는 아이가 식이요법도 잘 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식이요법은 기존의 4대1 고전적인 식이요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하게 할 수 있는, 잘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어려운 치료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식이요법을 해보면 실제로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은 정말 엄청나게 좋아지고,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은 그냥 확실히 좋아지는 정도, 그리고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은 효과가 거의 없는 정도, 그러니까 식이요법 힘들기만 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도, 그런 3분의 1씩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아이들한테 계속 할 이유는 없으니까
한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시도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진짜로 아이가 좋아지는지, 그리고 우려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해보니까 잘 먹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상태를 보고 나서 지속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그걸 걱정하고 시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시도해보고, 그러고 나서 경험해봐서 아이가 진짜로 좋아하고 그리고 잘 되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케톤식이 영양 불균형과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이런 질문이신데, 케톤식이 성장에 약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식이요법을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정상 시기를 하게 되면 성장을 못했던 부분을 캐치업, 따라잡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성장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요. 영양 불균형은 애킨스 다이어트 정도는 정상 균형 식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영양 보충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해도 대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식이 거부 절식 가능 기간과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라는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되게 먹는 거를 거부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약물, 식욕 촉진 약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개 일주일 이내에 그런 부분들이 거의 극복이 됩니다. 근데 일주일 이상 안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정도로 적어도 2, 3주 정도 계속 거부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식욕을 포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적응시켜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킨스 다이어트 한 달 차입니다. 퇴원 후에 휘청거리고 체간에 힘이 약해졌는데 다시 돌아올까요? 라는 질문인데,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일단 뇌의 활동, 뇌세포의 활동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근육세포의 활동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이 좀 떨어지고 휘청거리고 체간의 힘도 약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대개 한 2, 3개월 정도면 다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 상태랑 거의 비슷한 정도 상태까지 회복이 되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뇌 기능이 좋아지면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니까 점차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시기에 케톤 식이요법이 근육 성장 발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계속 적정량 유지를 하면서 식이요법을 하기 때문에 근육 성장 발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갖춰진 센터에서 식이요법을 잘 유지를 하면 부작용 없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경기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유지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걱정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